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꽤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김승현 편집장이 카니발 시승기를 내보내드렸죠. 이때 저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니발을 잘못 구매하는 분들이 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이게 카니발을 사면 안 되는데 샀다 이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더 적합한 구성으로 카니발을 살 수 있는데 잘못된 입소문과 오해들로 인해서 잘못 구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니발을 안 타본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카니발을 살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식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카니발을 안 타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카니발 사려면 꼭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팔리고 있는 카니발은 4세대 모델입니다. 작년 8월에 출시된 이후 4개월 만에 43,0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직접 타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9인승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아가 실제로 재밌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출시 이후 12월까지 집계된 통계 자료를 보면 9인승 판매 비율이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7인승은 19%, 그리고 나머지 3% 정도가 11인승이었습니다. 카니발은 실제로도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9인승을 사야 한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9인승 모델이 주는 이점이 상당합니다. 6명 이상이 타면 버스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카니발은 무조건 9인승을 사야 한다는 인식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소비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9인승 모델을 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7인승 모델로도 충분한 분들이 입소문 때문에 9인승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를 직접 타보면 7인승이 가장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1년에 버스 전용차로, 아니 고속도로를 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6명 이상 태우고 갈 일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9인승 모델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7인승 모델은 공간도 넉넉합니다. 223 구조로 시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미니밴들하고 비슷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9인승 모델은 2223 구조로 시트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간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9인승 모델의 4열 시트는 형식상 넣어둔 물건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지난달에 김승현 편집장에게 차를 빌려주신 지인분도 고속도로를 자주 타지 않는다면 7인승 모델이 딱 좋다, 가족들하고 넉넉하게 이용하려면 이만한 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시승 기간 내내 7인승 모델이 가장 안락하고 적합한 시트 개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명 이상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9인승 모델이 필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7인승 모델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카니발은 무조건 9인승이라는 입소문 때문에 떠밀려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승합차 느낌이 든다는 오해입니다. 카니발 디자인이 지금 현존하는 미니밴들 중에서 가장 미니밴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앞모습은 SUV처럼 생겼고 시내도 최대한 세단의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미니밴은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단을 타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차고 승차감도 별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전 세대까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4세대 모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시승기에도 나갔지만 승합차가 아니라 승차감 좋은 SUV를 타는 느낌이 듭니다. 승합차처럼 움직임도 별로고 시트 포지션이 미친듯이 높아서 버스를 모는 것 같을 거라는 오해가 있잖아요. 특히 직접 안 타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팰리세이드 사려다 포기하고 산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SUV 사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카니발로 넘어간다 뭐 이런 말이요. 사실 그것보단 오히려 팰리세이드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인승 모델로 구매하면 공간이 넉넉한 건 물론이고요. 2열 시트도 고급스럽습니다. 승차감도 웬만한 SUV들보다 좋고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라는 강점이 추가되고 넓은 트렁크 공간도 팰리세이드만큼 갖추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포기하고 카니발로 넘어온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무조건 디젤 모델을 사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카니발은 무조건 9인승 디젤 모델을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디젤 모델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판매 비율을 보면 거의 10대 중 8대가 디젤 모델이거든요. 카니발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은 가솔린 모델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카니발은 무조건 디젤 모델을 사야 한다는 말 때문에 가솔린 모델은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디젤 모델이 가져가는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랑 배기량 차이도 크고 연료비도 가솔린보다 디젤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이 많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동이 꽤 심합니다. 주행할 때는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정차 시에는 이게 정말 디젤차가 맞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동이 심합니다. 6기통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디젤차들은 진동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볼트 떨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엔진이 노후화될수록 진동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건 잡소리가 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가솔린 모델은 아무래도 이런 단점들하고 거리가 멀죠. 진동도 심하지 않고 고배기량 엔진이라 출력도 상당히
앞마당에서 여유롭게 타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미니밴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니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디젤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솔린 모델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차를 살 때 따지는 기준에 자동차세와 유류비가 크지 않다면 가솔린 모델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세도 따져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1년에 83만 2천원, 디젤 모델은 52만원을 내거든요. 1년 단위로 따져보면 31만원 차이인데 월 단위로 따지면 한 달에 2만 6천원 차이인 셈입니다. 월 초에 한 번만 납부하면 10% 할인도 되고 운행 연차가 쌓일수록 깎이는 게 자동차세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차라는 오해입니다.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입차 살 돈 없어서 사는 게 카니발이다, 이런 말이요. 사실 이것도 직접 들어본 것보단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깡통 트림이 가장 많이 팔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 자료는 정반대였습니다. 카니발의 트림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9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게 프레스티지, 중간이 노블레스, 가장 높은 게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트림인 시그니처가 52%로 가장 판매량이 많았고요. 그 다음은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가 32%, 최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16%로 판매량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카니발은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사는 차라기보다는 가족들과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차라서 구매한다는 거죠. 이게 구매 연령층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차들은 깡통이나 중간 트림의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40대 구매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순이었습니다. 첫 차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구매하는 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가족과 운전자를 모두 고려해서 보다 넉넉하게 구매하는 차라는 겁니다. 물론 수입 미니밴이 장점도 많습니다.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래서 혼다 하는구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혼다는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브랜드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토요타 시에나도 북미에서 많이 팔리는 차인 만큼 미니밴이 정석이라 불릴만한 차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카니발을 따라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격은 차이가 무려 2천만원 정도고요. 단일 모델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와 같은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카니발은 무조건 9인승 디젤 모델을 사야 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환경을 따져보면 7인승 가솔린 모델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4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승차감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SUV를 포기하고 산다는 건 옛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이 수입차 대신 사는 차라는 건 역시 오해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고 7인승 가솔린 모델이 끌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합리적인 버전부터 볼까요? 7인승 가솔린 모델은 노블레스 트림부터 시작됩니다. 기본 적용 사양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 등 가죽 시트,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 등, LED 안개 등, LED 테일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패키지, 12.3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 8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까지만 선택하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4,300만원 선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여기에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하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는 모니터링 팩까지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4,50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과 같은 안전 사양은 이미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브 와이즈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랑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옵션이라서 필요한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듀얼 썬루프도 흡연자가 아니라면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나 스마트 커넥트도 꼭 필요한 필수 옵션이 아니라서 선택 품목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4,300만원 선에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4,500만원 선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매에 도움되는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카니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